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일반 전속중개계약 파트 1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조금 난해하죠?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자, 계약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공통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유효기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도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 중개보수유효표를 첨부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을 과다해서 수령했으면 차액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액 환급에 관한 사항도 기재된 사항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 여기 아니네요. 중개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는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만 기재할 사항이죠. 2주일의 1회상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라고 한 의무는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만 기재할 사항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만 기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반 중개 계약은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이번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네요. 중개 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X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병, 저당권자 정이 있는 경우 전속개공 을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뭐냐? 정보는 병의 주소, 병의 성명, 아니죠? 병의 성명. 정보공개사항이 아닙니다. 정의 주소도 정보공개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X부동산의 공시지가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일조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거는 이제 정보공개사항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속중개차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하는데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워낙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인적사항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주번 같은 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정보를 공개하면 안 돼요. 정의 성명, 병의 성명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 주소 이것도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를 전속 중개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공개해야 돼야만 하는 정보 내용이 아니고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세를 들어가는 거니까 세를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됐고 요게 잘못됐고요. 요거는 공개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꽤 까다로운 질문이고 이런 걸 변형해서 계속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이 질문도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네요.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을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은 희망지역 기재할 사항입니다. 희망가격도 기재할 사항입니다. 소유자 및 등기 명의는 기재할 사항이 아니고 거래 기준 및 공법상 제한사항 이런 것들도 기재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이 매수 전속중개 일반중개계약입니다.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중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니까 매수의 경우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매수행에는 전부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매수행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강의 중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죠. 종갓집표, 종갓집 이렇게 종갓집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네. 종갓집 조건. 그래서 희망 종류, 희망 물건의 종류. 그러니까 뭐 다가구를 원한다, 뭐 근린 상가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토지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가격입니다. 가격. 10억대로 원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지역입니다. 종갓집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종갓집 지역입니다. 이거는 지역. 뭐 일산 지역으로 원합니다. 뭐 종로 지역으로 원합니다. 분당 지역으로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조건은 뭐 월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희망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이에요. 전부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희망 지역 요거네요. 종갓집. 그리고 희망 가격 요거 종갓집 가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재돼야 되고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그리고 거래 기준 및 공법상 제한사항 요 두 가지는 매도용의 기재할 사항입니다. 매도용 일반 계약서에 매도용 일반 중개 계약서의 기재할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잘못됐고요. 그리고 전부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 딱 착안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저도 좀 중요한 질문이죠.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를 체결한 개업공인 중에서는 중개 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아니죠. 공시지가는 반드시 공개될 사항 아니에요.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5번입니다. 네, 5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임민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그렇네요. 위임유사설입니다. 위임유사설. 판례 입장이에요. 중개계약의 본질적 성질은 위임과 유사하다고 하는 위임유사설입니다. 맞고요. 6번입니다. 네,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법정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민날이 있죠. 서명 및 날인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래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의 당사자니까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민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7번입니다. 중요하죠. 개업공인 중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숫자 잘 기억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처의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돼요.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맞네요. 5번이나 출제됐었네요. 29회, 27회, 26회, 23회. 뭐 반드시 나오는 거네요. 자, 8번입니다. 8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면으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아저씨 우리 일반 중개계약을 말로만 하지 말고 서면으로 작성합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9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아니죠.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서식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서식 사용 의무 없습니다. 법정 서식 사용 의무 없다. 10번입니다.
10번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여러 명의 중개업자한테 의뢰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서면으로 해야 될 의무 없습니다. 서면 계약 의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구두계약이죠. 일반 중개계약은 보통 구두계약이죠. 구두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아저씨 집 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작성 안 하죠. 보통 구두계약이 말로 하고 만다. 구두계약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서면계약 의무 없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13번입니다. 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아니죠. 정보 공개 의무 없습니다. 정보 공개 의무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 공개 의무가 없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항상 일반이냐 전속이냐를 잘 체크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14번입니다. 14번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하해야 한다, 의해야 한다. 그러네요. 법정서식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서식을 사용해서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 뭐 어렵진 않지만 주의하셔야 되겠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개월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번 나왔네요. 6번 출제됐었네요. 이거 아주 또 별거 아닌데도 시험장에서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 원칙입니다. 16번입니다. 자, 16번. 이것도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중개의뢰인 갑과의 전속 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자,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6개월 만에 폐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보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네요. 보관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사에 해당합니다. 17번입니다. 자, 17번 숫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의뢰인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된다. 정보 공개는 2주 내이 아니고 7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 7 이렇게 기억했죠. 7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전공 7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정보 공개는 7일 해야 됩니다. 전공 7입니다. 전공 7. 전공 7. (18번입니다) 18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공개해야 할 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19번입니다. 19번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데 아저씨만 제 집을 팔아주세요. 이렇게 딱 특정해서 중개를 거래하면 이걸 전속중개계약. 만자를 빼고 아저씨 제 집을 팔아주세요. 그러면 일반중개계약. 만자가 들어가면 전속중개계약. 이렇게 기억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20번입니다. 20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네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위약금을 약정한 위약금 100%를 지불해야 돼요. 지불해야 됩니다. 의무를 가진다. 맞네요. 21번입니다.
자, 21번 굉장히 중요하고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벽면 및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되죠? 벽면 및 도배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이런 거 공개해야 되고요.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이건 공개할 사항이네. 그리고 오수패 쓰레기 처리소 등 상태 이런 것도 공개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를 체결해서 정보공개성이 계속 주기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뭘 공개하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기는 어렵고 핵심은 출제인들이 몇십 년 동안 출제의 경향을 보면 이 인적사항을 자꾸 넣고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아닌 다른 것들을 넣은 거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명, 주소, 성주번,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건 공개하면 안 돼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걸 인적사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적사항이라는 단어 나온다든지 성주번 나오면 이것은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22번도 중요하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등록 취소가 아니고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세 번씩이나 시험 나왔었네요. 23번입니다. 자, 2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하는 게 아니고 3년간 보관해야 되죠. 3년간 보관합니다. 5번 정도 나왔네요. 뭐 어려워서 낸 게 아니고 중요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꼭 이걸 냅니다. 언젠간 보관하는 거 아니고. 자, 24번입니다. 자, 2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개하면 안 된다. 25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26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26번은 앞에들 많이 나왔던 걸 다시 살짝 그냥 조금만 변형해서 낸 거죠. 전속중개를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공개해야
해야 한다? 그죠? 공개 금지입니다. 공개 금지에 공개 금지. 성명, 주소, 성주번은 공개하면 안 된다 했어요. 성주번 같은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같은 이런 것들은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성주번 같은 인적사항은 정보 공개 금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